일단 오늘은 언제든지 아이들이 활용할 수 있는 10가지 활동을 제가 추천을 드리고 활동지를 공유해 드릴 거예요. 영상에서 아이들이 어떻게 활용을 했었는지, 어떻게 활동지를 했었는지를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집에서 아이들과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육아코디 놀이 전문가 민주 선생님입니다. 이전에 한글 공부에서 부모가 하지 말아야 할 실수편, 그리고 실제 민주 선생님이 아이들과 놀이를 통해 한글 공부하는 실제 편, 이렇게 두 편을 업로드하고 나서 집에서 할 수 있는 아이들과 놀이를 통해 할 수 있는 한글 공부법도 추천해주세요 라는 요청이 많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집에서 할 수 있는 한글 공부 유치편을 준비했습니다. 유치편이라고 한 것은 아이들마다 말 트는 시기와 마찬가지로 한글에 관심을 가지고 습득하는 속도도 개인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사실 몇 세 이렇게 나이로 나누기는, 연령으로 나누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편의상 유치편, 유아편, 영아편 이렇게 나눠서 업로드를 해드릴 테니 우리 아이의 한글 속도에 맞춰서 활용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는 분께는 민주 선생님이 오늘 선물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영상 끝까지 보시면서 저랑 함께 공부해 보아요. 사실 제가 지금 유튜브를 시작한 지 2개월 정도가 되었는데요. 초반에 한글 공부 편을 올렸었기 때문에 요청을 주신 지도 좀 됐죠. 그런데 학습지 하지 마세요. 디지털 기기, 전자기기, 매체 최대한 접속 시기 늦춰주세요. 그리고 놀이를 통해 한글 공부해주세요를 강조했었는데, 그러면은 집에서 할 수 있는 민주 선생님이 하던 그런 놀이들을 좀 추천해주세요 라고 했을 때 제가 한 명 한 명에게 언어 활동 교구를 만들어서 제공해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영상을 통해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 집에서 할 수 있는 활동들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공유를 해줄 수 있을까 고민을 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렸던 것 같아요. 이전에 한글 교육편을 보지 않으신 분들은 제가 제공해드리는 선물 활동지를 아이들과 활용하기가 어렵다기보다는 독이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글 공부에서 한글 교육을 할 때 아이에게 부모가 하지 말아야 할 실수편을 꼭 확인하시고 체크하시고 그리고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활용을 하라고? 맞아요. 오늘 민주 선생님이 영상에서 소개해주는 활동 자료는 모두에게 공유를 해줄 거예요. 영상 끝까지 보시고 활동 자료들 다 선물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민주 선생님 욕심에 정말 20가지, 30가지 넘치게 있는 자료들을 모두에게 공유를 해주고 싶지만 그러면 또 영상이 한도 끝도 없어지기 때문에 일단 오늘은 언제든지 아이들이 활용할 수 있는 10가지 활동을 제가 추천을 드리고 활동지를 공유해 드릴 거예요. 영상에서 아이들이 어떻게 활용을 했었는지, 어떻게 활동지를 했었는지를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집에서 아이들과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제가 실제로 사용하던 것과 가장 유사한 활동 자료들을 좀 어떻게 구할 수 없을까, 엄마들이 집에서도 좀 할 수 없을까 하면서 굉장히 열심히 찾아보았는데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당일 배송이 가능한 그런 곳을 찾았어요. 그래서 추천 한글 놀이 교구들이 제작해서 팔고 있는 그런 사이트나 놀이들도 좀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더보기에 제가 링크 걸어둘 테니 보시고 필요하신 분들은 구입하셔가지고 아이들과 활용해 보세요. 자, 우선 활동지를 공유해 드리기 전에 요즘은 시중에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활동들 그리고 매체들이 너무나도 잘 나와 있어요. 아이들에게 자극적이고 그만큼 흥미를 가질 수 있고 부모의 손이 많이 가지 않아도 아이들이 집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만의 또 장점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뇌가 발달해야 되는 시기고 전두엽이 발달하고 이로써 사회성이나 자조기술, 창의력, 신체 발달, 전반적인 발달이 이루어져야 되는 시기인데 자극적인 매체를 일방향으로 활용하다 보면 아이의 우뇌 발달이나 전두엽 발달 시기를 놓치는 것은 사실이고요. 살아가는데 큰 문제는 없겠지만 주의력 결핍, 창의력, 직관력 등등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앉아서 시각적으로 그리고 일방향으로 주는 매체, 디지털 기기에 노출이 너무 빠르거나 노출이 과다한 경우에는 아이들이 주도성을 가지고 놀이를 해야 될 필요성도 느끼지 못하고 놀이를 이끌어 나가기도 어렵다는 얘기죠. 뇌발달에 대한 부분도 한번 다뤄보면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중에서 놀이성을 너무나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민주 선생님이 추천하는 교구들을 먼저 소개를 해볼게요. 자, 글자를 찾아 집게 사용해 꽂아 이름 완성해보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글자를 보고 쌀 위에 글자 따라쓰기인데, 이거는 뭐 팥이나 콩을 활용해서 같은 모양으로 글자 만들기도 가능하겠죠. 그리고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글자 맞추기 놀이들도 있고요. 그리고 나중에 활동지로도 제공해 드리긴 할 건데, 교구로 암호 글자 풀이, 글자 찾기 또는 자석 낚시로 글자 찾기 이런 것도 있고, 다음은 이런 자음 모음들을 맞춰서 글자를 완성하거나 막대나 단추 활용해서 글자 맞추기, 글자 따라쓰기 등등 단순해 보이지만 아이들이 어떤 시각적인 자극보다는 글자 놀이 자체에 집중을 할 수 있고 주도적으로 즐길 수 있기 때문에 저도 아이들과 많이 활용했던 교구 스타일입니다. 이외에도 많은 교구들을 제작해서 당일 배송을 해준다고 하니 가격도 저렴하더라고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민주 선생님이 교구들을 하나하나 만들어서 집으로 배송을 해줄 수는 없지만 제가 사용하던 교구들과 가장 유사한 아이들을 찾아서 이렇게 추천을 정말 짧게 해드렸고요. 사이트 들어가시면 더 많은 교구들이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드디어 민주 선생님이 실제로 활용하던 활동지들을 모두에게 공유해 드릴 수 있는 활동지들을 소개할게요. 오늘 제공해 드릴 활동지가 10가지가 되다 보니 정말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대신에 아이들이 직접 활동한 사진들을 첨부해 드릴 테니 아이들과 집에서 해보시기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활동지 수준은 사실 한글이 좀 빠른 5살, 6살, 그리고 학교 가기 이전의 아이들인 7살 이렇게 좀 높은 수준의 활동지가 되겠고요. 이보다 어린 연령, 그리고 한글 수준이 조금 더 낮은 아이들의 활동지랑 영상도 제가 만들어서 공유를 해드릴 테니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요. 아니면 제가 원본 파일을 그대로 보내드릴 거기 때문에 아이 수준에 맞춰서, 내 아이 수준에 맞춰서 조금씩 변형해서 사용을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는 휴지심 글자 쓰기인데요. 휴지심을 활용한 활동인데, 우리 어릴 때는 이렇게 깍두기 공책에 글자 받아쓰기나 따라쓰기를 했었잖아요. 아이들이 글자를 반복해서 따라쓰는 건 어찌 보면 외우기, 공부, 뭐 숙제 이런 개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주도성을 가지고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스스로의 결과물의 성취감을 좀 느낄 수 있고 동기부여를 해줄 수 있도록 하면 좋겠죠. 그래서 휴지심을 활용한 두루마리 글자 쓰기는 이렇게 아이들이 받아쓰기를 하던, 암호풀이를 하던, 그리고 엄마가 뭐 수수께끼를 내주고 거기에 답을 적던 자유롭게 적고 이렇게 연결 해주시면 휴지처럼 길어지거든요. 이렇게 둘둘둘둘 말았을 때 되게 두꺼워져요. 때문에 하면 할수록 아이들이 의욕이 불타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활용해 보시고요. 자, 두 번째는 암호판 글자 쓰기입니다.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활동 중에 하나인데요. 여러 가지 암호들이 있는데 그 밑에 글자가 적혀 있어요. 이 암호풀이에 해당하는 글자를 써서 낱말을 완성하는 거죠. 원본을 보내드릴 테니까 여름 암호풀이, 겨울 암호풀이 이렇게 2장 보내드릴 건데, 여기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엄마들이 밑에 글자만 조금씩 바꿔가지고 쭉 활용해 보시면 되겠죠. 자, 세 번째는 끝말잇기입니다. 저는 아이가 한 번, 제가 한 번 이렇게 번갈아 쓰면서 끝말잇기를 하기도 하고, 또 아빠랑 같이 하는 놀이로도 좋을 것 같아요. 아빠들한테 아이 맡기면 사실 놀아주기 어려워 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글자 쓰기를 같이 하는 것도, 놀이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아이들에게는 엄마 아빠와 함께 끝말잇기 게임을 통해서 한글을 적어 나가는 것은 굉장히 일방적으로 공부하자는 의도가 아니기 때문에 아이들도 좋아해요. 이 또한 아랫부분에 풀을 붙여서 기차를 쭉 연결해 가면서 길어지는 것을 보면 아이들이 성취감 느낄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길게 완성해서 이렇게 거실 창문 같은 데 이렇게 붙여주면은 굉장히 뿌듯해 하거든요. 자, 네 번째는 이건 저에게 좀 특별한 활동지인데요. 민주 선생님의 강점은 제가 생각했을 때 생각이나 알고 있는 지식을 말로써 다른 사람에게 설득력 있게 좀 이렇게 말하는 거, 그런 것들을 좀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생각해보니 저는 어렸을 때부터 집에서 가족들이랑 주 1회 정도 가족회의를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엄마 아빠가 아이들에게 바라는 것을 생각해 두었다가 그 시간에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저랑 제 동생이 생각해 두었던 거, 엄마 아빠한테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렇게 바라던 것들, 그리고 뭐 힘든 거, 불만 이런 것들도
저도 하고 싶은 거 이런 것들 매주 이야기하는 기회를 좀 가졌었던 것 같아요. 이게 거의 유치원 다닐 때부터 해서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제 기억에 2학년 때까지는 이루어졌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도 기관에서 아이들과 생활할 때 5살, 6살, 7살 아이들과 해봤는데 생각보다 아이들이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것을 잘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글자 쓰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 생각을 좀 논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표현하는 연습이 자연스럽게 되다 보니 굉장히 효과가 있는 활동이라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유치원, 중학교 때까지 했었던 활동이기 때문에 더욱 적극적으로 추천을 합니다. 자, 5번째는 쿠폰 만들기인데요. 이건 뭐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다들 아시는 활동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아이들이 만들었던 쿠폰만 보여주고 넘어갈게요. 그런데 원래는 효도 쿠폰으로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아이들이 뭔가 잘했을 때, 편식하지 않고 골고루 잘 먹었을 때, 일찍 잠자리에 들었을 때, 스스로 잤을 때, 뭐 이렇게 등등 이런 보상들을 할 일이 있을 때 이렇게 빈 쿠폰 종이를 주고 원하는 것을 만들고 사용할 수 있도록 제가 들어주는, 그렇게 활용을 많이 했었거든요.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6번째는 자음 모음에 대한 건데요. 그냥 보면 자음 모음을 따라쓰기인가 하시겠죠? 아이가 원하면 충분히 프린트해서 놓아두고 따라쓰기 할 수 있도록 해도 됩니다. 정해진 규칙은 없어요. 저는 이렇게 활용했어요.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는 포켓몬 캐릭터를 자음 모음 들어가 있는 것을 잘라서 붙여볼 수 있도록, 사실 이 활동은 저 편집 도와주시고 계신 송경정 선생님이 생각했던 활동인데, 아이들이 한글에 관심을 갖지 않고 7살임에도 불구하고 한글에 관심을 갖지 않으니 아이들이 좋아하는 포켓몬스터 캐릭터를 활용해서 활동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생각인 것 같아서 제가 추천을 해드리려고 가져왔어요. 뭐 공룡도 괜찮고 동물도 괜찮고 과일도 괜찮고, 뭐 붙이는 것이 안 되면 그림 그리기도 괜찮고 자유롭게 활용을 해보세요. 자, 7번째는 집에서 그림책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그림책을 보고 그냥 끝내기보다는 독후 활동으로 할 수 있는 거 3가지 보내드릴게요. 아이가 혼자 숙제처럼 하기보다는 그림책을 보았던 것을 회상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자연스럽게 글자를 써볼 수 있도록 옆에서 함께 해주시면 더더욱 좋겠죠. 저는 글자를 좀 늦게 쓰더라도 생각을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지금 많이 제공해 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자, 8번째는 이건 어떤 친구가 하고 싶어 해서 제가 만들어줬던 활동지인데요. 요즘에 요리 프로그램도 많고 그 친구는 또 유독 극요리를 좋아하기도 하고 엄마가 요리해주는 것도 참여도 하고 싶어 하고 관심이 많았던 친구예요. 그래서 이 활동지를 주었더니 엄마가 저녁 준비를 하는 동안에 옆에서 엄마한테 저녁에 어떤 메뉴인지 물어보고 식탁에 앉아서 엄마가 사용하는 재료도 적어보고 엄마가 불러주는 순서대로 글자도 써서 매일매일 하더니 이렇게 노란 색깔 비닐 파일을 한가득 가져왔더라고요. 자기 요리 레시피라면서 보통 TV 시청 많이 하도록 하잖아요. 준비하는 동안에 힘드니까. 글자 쓸 수 있는 친구라면 이렇게 활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직접 요리에 참여하면 더 좋고, 그리고 만든 음식을 프린트해서 붙여주면 그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아니면 아이가 만들고 싶어 하는 거 레시피를 실제로 찾아서 그걸 보고 뭐 따라서 적어보고 자기 레시피로 만들어 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9번째는 가전제품 사용 설명서인데요. 이것도 뭐 크게 설명하지 않아도 되겠죠. 아이들이 설명서 만들어서 여기저기 집안에 가전제품 옆에 붙여두도록 하면 이것저것 스스로 잘 찾아서 하더라고요. 이때도 우와, 이걸 조심해야겠구나, 이거 써서 붙여놓지 않으면 큰일 날 뻔했다, 그치? 이런 식으로 리액션 정도는 해주셔야 아이가 뭔가 다른 가전제품에도 써서 붙여두고자 하는 욕구가 충만해지겠죠. 자, 마지막 10번째는 같은 색깔 찾아 써보기인데요. 이것도 그냥 프린트 충분하게 해서 아이 놀이방에 두시고 하고 싶을 때 할 수 있도록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아이들이 쓸거리들 그리고 쓸 수 있는 도구들이 충분히 비치되어 있으면 언제든지 쓰고 싶을 때 쓰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더더욱이 아기자기한 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엄마가 아기자기한 다이어리, 뭐 스티커, 글자 쓰는 색색깔 펜이나 색연필 같은 거를 충분히 비치해 두시면 아이들은 뭐든지 쓰고 싶어 하거든요. 물론 놀이성이 충만한 아이들 같은 경우에 해당되고, 놀이성이 충만해지려면 민주 선생님 한글 교육 편 꼭 보셔야겠죠. 그래 보시고 참고하시고요. 저는 밖에 나갈 때 아이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했는데, 사실 집안보다는 밖에서 찾으라 그러면 더 신나게 찾더라고요.
되겠죠. 그래서 초록색 나뭇잎 붙이고 싶다, 뭐 핑크 색깔 꽃잎 붙이고 싶다 그러면은 테이프 하나만 들고 나가서 직접 따서 색깔에다 붙이고 글자 써볼 수 있게 하면 되고, 집안에서도 뭐 찾을 수 있겠죠. 엄마가 얼마나 영역을 넓혀주느냐, 이 평범한 활동지에 아이 관심을 갖도록 할 수 있느냐가 차이가 되겠죠. 자, 이렇게 오늘 민주 선생님이 소개한 10가지 활동지는 민주 선생님 육아상담소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시고,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신 분들 댓글에 메일 주소 적어주시면 제가 한 분도 빠짐없이 원본 파일 그대로 전송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대로 사용하셔도 되고 아이 수준에 맞게 조금씩 변형해가면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말씀드렸듯 우리 아이는 아직 한글 시작 단계다, 이것까지는 좀 어렵다 하시는 유아편, 영아편도 제가 준비해서 준비되는 대로 업로드를 해드릴 테니까 실망하지 마시고 기다려 주시고요. 오늘도 아이들과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민주 선생님은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